찍을 때요. 홍신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콩나물 전쟁. 자꾸 콩나물 전쟁이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촬영장이 있었는데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사실 뮤지컬에서 앙상블의 존재는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조화롭고 또 빛을 발휘하는 건데 그 춤 시퀀스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할 때부터도 뭔가 콩나물 먹이 그리고 허산옥 이런 약간 전통적인 춤이나 노래들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습실을 갔는데 스트리트 댄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나중에 투입이 돼서 몰랐었는데 이제 가서 시퀀스 같은 것들을 연습실에서부터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콩나물 전쟁에서 그 신나는 비트에 그 앙상분들의 그 춤들이 너무 되게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배우님 어떠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앙상블 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뭐 그걸 되게 많이 느껴서 나오실 때마다 보통 사실은 제가 나온 영화를 제일 처음 볼 때 제 연기가 되게 거슬리기 마련인데 그런 거 볼 겨를 없이 그분들을 보느라고 계속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상블 분들 나오는 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왜 좀비물에 출연한 배우들이 좀비들에게 공을 돌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상인데요. 소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앙상블과 함께한 시들이 다 좋았어요. 아무래도 전문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였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네, 혼자 뭔가를 했으면 저런 효과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앙상블의 힘이고 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다 전해져서 더 멋있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앙상블이 나오는 씬들이 사실 우리 영화에서는 다른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저예산 영화였고 불과 15회차로 찍은 영화입니다. 뮤지컬을 15회차로 찍는다는 것은 아마 알았더라면 시도 안 했을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특히 콩나물 전쟁을 찍는 이틀간은 촬영 감독이 와 계시고 안무 감독이 와 계시지만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안무를 수정하고 바꾸고 촬영 각도를 다시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누구 하나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저만 이제 졸고 있었죠. 나이 40 후반대 되고 밤새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들이 화면에 잘 담겨 가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딩 크레딧에 앙상블들만 따로 얼굴을 다 게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반드시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세 분 배우와 동의합니다. 이 영화는 앙상블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영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콩나물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콩나물 전쟁 질문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기 안 그래도 콩나물 다듬기 어게인이라는 대학을 쓰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콩나물 국밥집 이름이 목단집인데요. 뜻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콩나물 노래가 인상이 강하다 보니 그걸 촬영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를 혹시 다시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씬에서 목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미술 감독님이 의도해 주셨고 끝까지 그 라인을 지켜주셨는데 목단은 희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목단의 붉은색이 메인 계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사 사무실에도 숨어 있습니다. 목단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의 방에도 숨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맨 마지막 뭐 꽃의 심장이라는 노래가 상징하는 바를 비주얼화한 것이 목단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콩나물 국밥집에서도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목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카운터 밑에. 그래서 굉장히 통일된 이미지와 통일된 어떤 상징을 쓰고자 목단이라는 꽃을 썼습니다.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콩나물 시퀀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안무에 대한 얘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안무 감독님 오늘 뭐 오셨다고 감독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무대 안무가 아니라 영화 안무를 짜면서 특히 힘들었던 부분이 궁금하고 제한된 앵글 안에서 표현하는 안무를 짤 때 이것만은 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어요. 오늘 저기 계세요. 제작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가 아니겠죠? 반갑습니다. 신재하려고 합니다. 질문이죠. 그 영화 안무를 짤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부분과 그게 제한된 앵글 안에서 안무를 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 많으셨을 텐데 이건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지요? 어렵긴 어렵죠.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다 기분 좋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계속 안무를 체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고 즐겁게 했는데 제가 조금 고집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탑 끓이면서 이렇게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찍었는데 그래서 아침까지 막 가고 그랬고 그 부분 말고는 뭐 그냥 좋은데요? 네, 가시죠. 약간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고집하셨어요? 아 이게 각이 안 맞아가지고 네, 손에 각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좀 완벽하고 싶다는 어떤 저는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앞으로 소환되신 안무 감독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어가 볼까요? 이유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역할과는 별개로 영화를 보면 좀 가장 이입한 인물은 좀 달랐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 여전히 가장 이입하셨는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는 본인이 연기하지 않은 다른 인물에 이입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영화는 사실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생각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잖아요. 사실 이게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은 예술가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지금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 사실 연주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항상 배우로서 일을 하는데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연주의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좀 사실 제가 위로를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우라는 일을 계속 할 때 이 영화가 자주 생각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승우의 대사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각자 캐릭터들마다 좀 기억에 남는 말들이 다른데 전 승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연주에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랑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때 승우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승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장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삭제가 됐지만 승우라는 사람이 사실 대기업 그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울증, 가면 우울증이 와서 그 직위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해서 전주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 연주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사실 승우는 이전에 겪었고 답을 내렸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다 좋으시긴 한데 이유변님 거의 심야방송 라디오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돼요. 나중에 꼭 라디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여기에서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께서 연극 무대 연출 경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극 무대 연출의 경험으로서 주목을 받은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원래 대학교 전공은 연극이었고 대학로에서도 연극을 극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제가 연극 무대를 체험한 것은 제가 연극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서 가장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비우고 화면을 비울수록 상상력은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특히나 뮤지컬 같이 화려한 장르를 다룰 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면을 너무 채우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200원 들면 채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비우고 빛과 어둠으로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감정을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연극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컨벤션 중에 하나입니다요. 중간에 장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숏들이 있는데 아마도 연극 무대로 생각하면 그게 암전의 장치가 되는 거겠죠. 그 장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혜연 배우님의 역할이 당연히 너무나 쉽지 않죠. 연주의 상황으로 관객을 계속 위로하고 마음을 좀 어루만져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쟤는 저렇게 힘들구나 하고 끝나면 사실은 안 되는 역할이기도 하죠. 여개인이란 영화가 뭐 다른 뭐 힐링 영화들도 많고 뭐 누군가를 위로하는 영화들도 많은데 이 영화가 관객을 위로하는 어떤 면이 있다면 연주로서 그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그 허선욱 선생님이 극중에서 이제 하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지지 말라고. 근데 반응이 왜 이러냐면요. 그 대사를 직접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는 그게 보시는 관객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보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제일 힘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스스로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 말라는 응원은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 만화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H2라는 또 맞아요. 뭐 힘내 지지 말라는 명대사가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지지 말라는 단어에 가진 애틋함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마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 내가 얘기했다. 이기고 지름의 지지마도 있지만 꽃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의 심장이라는 노래니까 그 꽃을 보고 지지 말고 계속 피어 있으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계속 승리하라는 지지마의 두 가지 중의적인 단어를 닮았다고 촬영장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살린 결정적인 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칭찬합니다. 맞아요. 이런 건 원래 본인이 기억 못하는 사이 누군가 얘기해주면 훨씬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멋있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아까 그 김예은 배우님께 이런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혹시 진짜로 뮤지컬에 출연하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아마도 이 영화에서 뮤지컬 홍보를 소화하시는 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왔던 질문이겠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잘 배워서 들으시기에 괜찮을 때까지 좀 트레이닝이 된다면 언제나 하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네, 꿈이 있으시다고 하니 또 이뤄질 날을 기다려보면서 그 연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기차 씬이잖아요. 여기서도 명대사가 나오죠. 내 이름은 조연출, 하늘 이름 조연출이란 아주 기가 막힌 나름의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조연주와 조연출 설정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름을 조연주라고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공개해 주셨거든요. 네, 당연히 노린 바고요. 예, 제가 조창렬입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 다 저보고 주연출이라고 제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야, 연출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 농담들이 떠올랐는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조연출하고 가장 비슷한 여자 이름이 조연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삭제된 시 중에 이 이름의 유래를 길게 설명하는 장면도 있는데 예, 그거 사라진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조연주에도 감독님을 뜻하는 말들이 좀 숨어 있었네요. 아까 그 첫 번째 시퀀스에 대한 질문 주신 분도 있었어요. 오프닝 씬이 인상적이면서도 조금 당혹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기차 안에서 펼쳐지는 분무 같은 것들이 나오는 오프닝 씬이죠. 아, 네.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게 오프닝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시간 순서대로 시나리오가 쓰여졌는데요. 연주가 시나리오 대자를 맡고 전주에 내려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펼쳐지면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었는데 그렇게 편집을 하고 보니까 여러 사람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플래시백으로 썼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세요. 라는 어떤 좀 뻔뻔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다음 뮤지컬 넘버들은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게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처음 만들었을 때 데미안 샤젤 감독이 똑같은 의미로 첫 오프닝 씬을 뮤지컬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뮤지컬 영화가 요새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뮤지컬 영화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장면에서 이거 뮤지컬 영화입니다. 보기 싫으면 여기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그 고속도로의 뮤지컬 씬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유를 지금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뮤지컬 영화인데 율동 자체는 다소 코믹적인 느낌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로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시거든요. 안무 감독님, 다시 한번 내려오시나요? 아예 내려와 계시죠 그냥. 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율동 자체가 코믹하고요. 스토리 내용이 좀 더 진지하다 보니까 힐링 영화인데 좀 재미있는 소재로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앙상블들한테 조금 오버해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야 좀 웃음 소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사실 동작 자체는 저는 그렇게 웃기다고 표현은 안 했는데 앙상블들이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안 내려와도 될까요? 네. 괜찮죠? 네. 혹시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SOS를 쓰겠습니다. 아, 예. 네. 안 그래도 그 연주가 쓴 작품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김희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첨언하실 게 있다면 감독님께 첨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연주가 중에 쓴 작품 힐러라는 부분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힐링이 필요한 캐릭터이다 보니 자신의 상황과는 좀 상반된 작품의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게 재미있어요. 이유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힐러는 제가 쓴 작품이고요. 예, 실제로도 지금 그게 마지막 엔딩씬까지 다 쓰여진 초고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저작권 살아있는 시나리오고요. 사실은 그 시나리오의 내용 자체가 힐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데 자기 그런 힘이 있다고 믿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소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출부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비록 쓰레기통에 버려지긴 했지만 제 시나리오를 소품으로 썼습니다. 아무리 영화 속 설정이지만 너무 마음 아픈 설정 아닌가요? 본인이 쓴 시나리오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듯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리뷰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투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참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버리는 일이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언젠가 힐러라는 영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영화에도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첫 씬과 마지막 씬에서 둘 다 기찻길을 배경으로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이 영화에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찻길도 길이고요. 그리고 민주가 크게 다쳤을 때 연주가 걸어가는 길도 길이고요. 말씀도 길고 다 넘어지죠. 사실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별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결코 그 별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영감을 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기찻길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찻길로 영화를 끝내겠습니다. 이건 아까 좀 초반에 드렸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드려보게 되네요. 배우 선택에 대한 질문이고요.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꽤 계세요. 어떤 식으로 영화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배우분들을 통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기획사를 뭐 미팅하고 있다가 떨어져서 좀 실망하고 그 같이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이나 먹자 해서 따라갔다가 알게 된 PD님이 있는데 그 PD님이 뮤지컬 영화를 하는 게 있다고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뮤지컬을 막 끝내고 이제 매체나 드라마, 영화를 하고 싶었을 때였는데 미팅을 한번 가보라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미팅을 갔다가 감독님이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승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랑 마주다 있는 공통점들이 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거의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명상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배우라는 일을 시작하고서 되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연주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지 이제 했을 때 이제 저희 숙모께서 명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침 저녁 명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했고 어떻게 지금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그런 공통점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바로 이제 며칠 뒤에 하자 해서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이기도 하네요. 네네. 김혜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 기억이 맞다면 우연히 어떤 분이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저를 추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회사 쪽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고 노래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시나리오로서는 성장담이고 저는 되게 좋게 읽어서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노래 오디션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다들 좀 이상한데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으려다가 이상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 제작자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시나리오를 꼭 드리고 싶다 해서 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읽었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성 연대에 관한 거 실소부대가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아서 무조건 이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미팅했는데 감독님이 만나자마자는 아니지만 미팅 중에 이상한 막 질문들을 하시더니 그 질문 중 하나가 소희 배우님은 감정 기복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 되게 재밌는 대화를 막 나누고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같이 하자고 해서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여하게 됐어요. 진짜 뭔가 재밌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특이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좀 결이 다른 스토리들로 이 영화에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세 배우분이요. 재미있는 답변 주셨고요. 감독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고 아까 감독님께서 서두에 얘기하셨다시피 아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던 꿈을 이제 이루신 셈인 건데 꿈을 이뤘을 때의 소감이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게 너무 뛸 듯이 기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주 너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경우에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드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오늘은 굉장히 좀 마음이 담담하고 뭐 그렇게 흥분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영화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첫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엔딩에 연주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끝도 없이 걸어가야 되는 게 첫 발을 디딘 것 뿐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순 여사님의 대사를 빌려서 감정을 대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네. 오늘 개봉일이어서 어떤 관객들이 오실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보이실까 다들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오셨을 텐데요. 어쨌든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세 분께 관객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임의로 골라놨어요. 아까 안무 질문 주셨던 이게인 아닌 어게인 대하시는 분, 그리고 조연추와 조연출에 관련 질문 주셨던 조이조이 아이디 쓰시는 분, 그리고 아주 많은 질문으로 저를 기쁘게 만들어주셔서 연주팀님 네, 세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앞에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개봉일이어서 어떻게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채팅방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걸 반응으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김효래라는 분께서 이런 내용 남겨주셨어요. 기차에서 연주가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뒤로 각기다른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것이 연주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희망을 노래하네요. 희망이 필요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영화를 좀 보고 갑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 네 분께 이 의견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애정씬이 없어서 서운하진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정씬이라고 할 만한 게 그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게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눈을 반짝이시면서 얘기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이 작품을 위해서는 예은이의 그 연주라는 캐릭터가
보이는 게 맞았으니까 그게 저도 제가 사실 잘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포커스를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맥주 먹었던 것도 잘렸네. 그랬습니다. 같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네 있었는데. 있었나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연주의 시선과 연주의 삶이 다 보여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조연출 조연주님의 답변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맥주집에서 이야기도 어떤 그런 애정전선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연주 청춘을 응원하고 한 개인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릴 때 왜 로맨스가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로맨스 영화면 그게 당연히 좋은 거지만 왜 조연주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감독님 그거를 다 좀 많이 수렴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당연히 저희가 로맨스 영화를 찍었다면 아쉬웠겠지만 네 지금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마다 캐릭터마다 좀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부분들이 다르고 사실 영화 안에서 혹은 드라마 안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흔한 스토리이긴 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 영화에서는 그 설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그보다는 아까 소희배우님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여성들이 연결하는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연주의 성장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께서 아쉬워하시는 애정씨는 그런 의미로 영화에서 발전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개봉일에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이효 배우님부터 크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찍었던 영화가 상영관에 걸린 게 정말 저는 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처음 했던 영화여서 좀 애정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정말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계속 아쉬웠던 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짜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